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공개된 국군의 행사에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서양의 강대국들까지 놀랄만한 신무기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건국 75주년 기념행사로 장거리 요격 미사일, LSAM과 스텔스 무인기, 고위력 탄도 미사일들을 공개하며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자랑했는데요. 이번 행사는 우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는 한국형 삼축 체계 무기들이 대거 등장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동유럽 폴란드의 대규모 수출을 일으킨 천무 다연장 로켓을 비롯해 K2 전차, K9 자주포 등이 등장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는 핵심적인 강대국이자 군사 강국으로 인정받는 영미권 국가들에게 유로파이터 대체안으로 KF-21 전투기를 판매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K9 자주포 구매를 검토 중인데요. 영국이 K9 자주포 도입에 이어서 또 다른 한국산 무기인 KF-21 사업에 관심을 보인 게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폴란드와의 역대급 방산 계약을 통해 한국 방산 시장이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가운데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영국 국방부에서는 한국산 무기를 통해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6세대 유로파이터의 대체안으로 추진했던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의 개발안을 일본과 협력하려 했지만 프로젝트 중간에 지지부진해지며 4.5세대 전투기가 필요해진 건데요. 영국이 계획한 차세대 전투기 개발 템페스트 사업은 2040년까지 유일했으며 대안이 없었습니다. 6세대 기체로 유로파이터 퇴역 시 대체는 물론 단일 전투기로만 운영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만 하더라도 영국 수출에서 KF-21 전투기가 유리했던 상황이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결말을 알다시피 템페스트 전투기에 참여한 국가들의 합이 맞지 않게 되고 도리어 사업이 일시 중단되자 영국 정부는 나머지 보유 중인 유로파이터의 처분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현재 유로파이터의 유지비는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스텔스 전투기도 아닌데 록히드 마틴즈의 F-35 유지비와 견줄 만큼 비싸지면서 영국 국방장관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더 이상 유로파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간 이 문제 하나로 다른 전투기를 도입할 예산까지 모두 낭비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실전 비행을 마치며 실전 기체 생산 설비 완비한 폴란드부터 시작해 국제 무대에 뛰어들 준비 중인 KF-21 전투기가 전 세계적인 폭발적 관심을 불러 모으며 외신에서도 한국이 강력한 공군 능력을 수출할 실력이 충분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격기 이외에도 가상의 적 전투기인 러시아산 전투기와 맞붙을 무기가 간절했던 영국이 이번 K9 자주포와 더불어 KF-21 전투기 보유에 욕심을 낸 것인데요. KF-21은 서방제 무기체계를 기초로 하고 있어 영국산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전투기당 2발을 장착해 총 18대 KF-21 전투기에 36발 초음속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영국은 계약 성사시 초음속 미사일 공동협력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KF-21 전투기 블록1은 서방 전투기들이 사용하는 F414 터보팬 엔진을 탑재했기 때문에 유지 보수에 있어서도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AS나 운영 인력 교육에 있어 비용을 크게 들일 필요가 없다는 장점을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도 향후 개발 중인 KF-21 블록2 사업에 영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동맹권을 제공한다고 말하며 만약 영국이 KF-21 전투기를 구입한다면 장기적인 기술 지원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건넸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영국의 국방장관은 그동안 인도네시아의 뒤통수로 골머리를 앓았던 KF-21 분담금 일부를 폴란드와 컨소시엄에 지불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FA-50 전투기 수입과 함께 KF-21 사업도 같이 하자는 제안을 영국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인데요. 동유럽 국가인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 진출인 영국 수출 계약은 한국 방산 역사의 길이 남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와 금액이 걸린 사업이며 특히 주목을 받았던 점은 K9 자주포를 영국이 관심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KF-21 전투기는 물론 FA-50 같은 경전투기를 폴란드 공군이 적극 추천하여 영미권 국가의 수출 기회도 동시에 열렸는데요. 사실 국내 항공기 완제품이 유럽 시장에 진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영국에게 KF-21 전투기와 FA-50 등을 추천한 폴란드에서 향후 제공권 싸움이 있어 한국산 KF-21 전투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동구권과 공중전 대결을 생각해 주문을 검토 중이라 볼 수 있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는데요. 영국은 미국의 F-35나 다른 국가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제안보다 KF-21 전투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내건 조건은 로키드 마틴제 F-35 전투기 추가 도입 방안이었지만 F-35 전투기의 연속적인 추락과 까다로운 운영 방식으로 인해 좋은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반면 한국은 KF-21 전투기를 유럽에 판매하기 위해 교두보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국산 무기에 가장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온 폴란드와 영국의 세이즈를 시작했는데요. 일단 한국산 K9 자주포는 현지 생산 라이센스 이전에도 흔쾌히 동의했으며 영국 정부가 원하는 업그레이드 버전의 요구 조건을 전부 맞췄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산 무기의 플랫폼 통일을 위한 국내 방산 기업의 노림수였으며 KF-21 전투기 블록1을 영국 공군이 도입할 경우 영국 공군이 가장 핵심적으로 원하던 공중급유 기능과 BVR 능력을 모두 갖춘 공중전투 능력에 대한 부분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특히 항공우주산업은 파격적인 제안 후에도 폴란드를 포함해 영국의 해외 개발 거점을 최초로 개설하면서 무인 항공기와 제트 연습기 등 유럽의 한국산 무기 수출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폴란드와 영국에게 협력하겠다며 실제 투자까지 감행하며 차세대 전투기 수주 대결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는데요. 미국 보잉도 이에 질세라 F-16V2의 전투기의 최종 조립지를 영국 현지에 건설해 기술 협력비 지원도 생각하고 있다며 영국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수출을 위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KF-21 전투기는 태생부터 F-16V와 급이 다른 세미 스텔스 형상의 4.5세대, 더 나아가 5세대 스텔스까지 가능한 전투기였기에 영국 정부는 KF-21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능 대비 유지 보수 가격까지 월등하게 우월한 KF-21 전투기는 현재 유로파이터를 퇴역시킬 영국 입장에서 굉장히 탐나는 물건인 겁니다. 이제 유럽 수출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에 한국 무기들이 세계 전역에 퍼져 대한민국의 이름을 널리 퍼지길 응원합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